안녕하십니까. 인더스트리 각 분야 리더들을 만나 인사이트를 얻어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AI 기술을 선도해 온 기업입니다. 또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지요.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상장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창업 6년 정도 만에 이루신 성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사 역사로는 7년이 조금 넘는데 제가 경영을 한 지로는 한 네. 6년 조금 넘었습니다. 당연히 대표님은 공대 나와서 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창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나 보다 했더니 서울대 미학과 나오셔서 네. 또 이제 회계사? 공인회계사 시험 봐서 일하시다가 3일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참 어쩌다가 이 길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일반 국민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회계법인이 IT 일을 한다라고는 잘 모르실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IT 업계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와 실제로 실력을 갖고 있는 데가 회계법인이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명한 그런 IT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글로벌하게 엑센추어라든지, 네. 그게 다 회계법인 출신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맥킨지라고 하는 전략 네. 컨설팅 펌도 원래는 회계법인이었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회계법인이 하는 업무가 어카운팅, 그 회계 감사, 텍스, 세무, 그다음 딜, 그래서 M&A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IT와 프로세스 관련된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ERP라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도입을 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네.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늬만 회계사고 네. 실제로는 완벽한 IT 가이예요. 그러네요. 예. 네, 미학과 출신의 예. 완벽한 IT 가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잘 믿지 못하시겠지만 ERP를 하다 보면은 그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네. 데이터가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고요. 빅데이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머신러닝으로 가게 되고 딥러닝 AI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특별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니고 열심히 그 IT 인더스트리에서 열심히 서바이벌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로 온 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의 가치가 그냥 분석을 해서 의미를 찾는 것만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옮겨가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학습 자원으로서의 네. 빅데이터가 된 건데 이게 그 최초의 어떤 의미보다 훨씬 더 커진 거죠. 요즘도 보시면은 그 현 정부에서 그 디지털 댐, 데이터 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인공지능 시대에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데이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를 하다 보면 AI로 가게 되고 AI를 학습시키는 그런 빅데이터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창업 이런 쪽으로 이 회사 비즈니스를 하시는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어느 대기업의 손자 회사 정도로 생긴 회사였고요. 그래서 광고 쪽에 그 손자 회사였고, 이 광고도 점점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고로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당시 했던 게, 근데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 그럼 걔를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패밀리가 자동차를 타고 피크닉을 갔다. 이런 굉장히 그런 생활 기사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자동차 광고를 붙이면 딱 좋겠죠. 그렇죠.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훨씬 타겟이 효과적이겠죠. 타겟이 되죠.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그 텍스트, 특히 이제 SNS를 분석한다는 게 사실은 보면은 그 당시 주로 그 트윗이에요. 트위터를 네.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뉴스 정도. 사실은 이제 그걸 분석한 거를 기업에다가 제시했을 때 기업에서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이를 했는데 그 데이터 신빙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 타겟 그 고객층에 맞춰서 제품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와 맞는 얘기예요.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료의 근거가 뭡니까? 트위터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네. 에이 트위터 그 쓰레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예. 고객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분석 리포트를 팔라고 했는데 기업들이 안 사는 거예요. 사본들 기껏해야 하면 300만 원,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갖고 어느 세월에 우리 회사를 올바로 만들까 그 고민 끝에 그 다음을 시작했던 게 그러면 무슨 데이터를 분석해야 고객이 우리의 분석 리포트를 살까 다음번으로 고민한 게 콜센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PwC에서 컨설팅을 할 때 이 대표이사님들이 특히나 관심이 있었던 게 콜센터에 들어오는 고객의 목소리, 그걸 소위 보이스 오브 더 커스터머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VOC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기술이 안 돼가지고 분석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 너무 많으니까 그걸 분석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음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음성 분석은 콜센터의 어렵구나. 예. 데이터는 다 음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돼 있으면 네. 그 당시 있었던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쓰면 바로 그 분석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음성으로 돼 있으니까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엔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없어가지고 그 대표이사님들이 그리고 CRM을 하는 모든 부서들이 도대체 고객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알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콜이 6만 콜, 뭐 10만 콜 그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그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네. 쓰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애들이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 네.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엔진을 기술을 이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또 마침 콜센터에 특화된 거였어요. 그걸 저희가 기술 이전 받아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SNS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 앞에 쓸데없는 건 떼버리고 네. 그 스피치 투 텍스트 엔진하고 텍스트 마이닝 엔진을 붙여서 소위 VOC라고 하는 그 네. 제품명으로 만들어서 팔기 네.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서 아.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전화가 한 통화 와요. 네. 제가 PwC 갈 수 있었던 제 후배인데 그 미국 자에서 IT를 하고 있던 네. 그 당시 차장이었어요. 근데 미국 전자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고객 중에 한 명이 엄청난 컴플레인을 하다가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이 좀 탔어요. 5분이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전화를 16통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뉴욕타임스 기자였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커스텀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하는 거를 칼럼으로 제대로 나왔겠네요, 아주. 아주 제대로 나온 거죠. 네. 근데 발칵 뒤집혔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해서 근데 때마침 제가 그 VOC라고 하는 그 프로덕을 네. 뭐 그 당시 제가 뭐 광고비도 없으니까 제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는데 제 친구였던 그 후배가 보고 연락을 한 거죠. 자기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제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 당시 제가 한 열흘인가를 밤을 새가면서 저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나중에 알려준 거지.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나중에 알려준 거고 데이터만 줬어요. 음성 네. 데이터만 주고 이거를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예. 한번 갖고 와봐라. 네. 라고 해서 한 열흘 밤을 새면서 그걸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쪽집게 소리 들으셨겠네요. 원격으로 해가지고 예. 제가 20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열흘 밤을 샌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시연을 해드렸어요. 쭉 보고를 쭉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제 그 5분.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예, 제가 분석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 한 문장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 부정적인 감성이 올라가는지 극악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딱 보여줬더니 거기서 잠깐만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네. 야, 저게 도입되면은 향후에 우리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더니 오케이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출장을 와라. 그래서 제가 미국 출장을 가서 결국 설득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도입을 했고 네. 지금도 그게 미국과 캐나다에 미국 삼성전자에 1년에 1000만 콜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인즈 랩을 이제 뭐 상장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는 이제
회사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그동안에는 AI 서비스 회사 이런 쪽에서 뭐랄까요? AI 휴먼, 인공인간, 네. 뭐 전문 기업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스탠스를 옮겨 가시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지금 마인즈랩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앞전에는 저희 소위 SI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저희가 했던 게 하나은행의 하이뱅킹이라고 그런 뱅킹 챗봇 시스템 구축해 준 게 있었고 그 돈은 커요. 뭐 30억 정도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게 일회성 매출이라고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매출입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거냐.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려면 자체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 20년에 집중적으로 연구원들 저희가 영입하고 채용을 해요. 그래서 뭐 과학 영재들을 영입을 하고 또 훌륭한 개발자들을 저희 영입을 해서 저희가 마음점 AI라고 하는 저희 인공지능 플랫폼의 모든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다 집적을 시키고 있는데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뭐 주로 했던 게 스피치 텍스트라고 하는 음성 인식.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다음에, VOC 같은 거 이제 분석하고 하는. 그다음에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부분. 또 뭐 그 이제 컴퓨터 비전 쪽, 그러니까 시각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 레코니션이나 아니면 글자를 인식하는 OCR 같은 것들. 또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개발해서 그걸 갖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 만들었던 게 뭐 콜센터 제품도 있고, 뭐 회의록도 있고, 뭐 이런 등등등이죠. 그렇게 쭉 이제 그 진행을 해서 요소 기술들은 충분히라고 하는 건 어떤 수준이냐면은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 내지는 인간과 거의 근접한 수준의 그 성능을 만드는 것까지 한 거죠. 그래서 각 부품, 눈이면 눈, 귀면 귀, 입이면 입 이런 것들이 각각이 인간 수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고 매출은 점점 잘 증대가 됐습니다. 예. 근데 올해 초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럼 그동안에 뭘 했던 건가? 그러면 인간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만들었던 거네? 그럼 우리가 합쳐볼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탁상머리에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것들을 가만히 좀 보니까 이걸 합치면 AI 휴머에 나올 것 같고. 눈, 뭐 입, 귀를 이제 합쳐서. 코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합쳐서 아직 이제 저희가 스멜 그러니까 냄새는 아직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각도 아직 못했고. 이걸 이제 합치니까 이제 인간 형태가 이제 나오겠네요. 결정적인 건 작년에 저희가 개발했던 엔진 중에서 립싱크 아바타라는 게 있어요. 그 스크립트만 치면 인간의 얼굴로 저희 유승민 아나운서가 지금 여수 MBC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 그런 게 그 웨이브 더 립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 스크립트를 치면은 입 모양이 완전히 싱크가 돼가지고 말을 하고 얼굴 전체 근육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지금 대표님께서는 인공인간 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고 봐야 돼요? 보세요. 그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4족 보행, 2족 보행 있지 않습니까?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소위 우리 회사에서는 동작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뭐 손해와 그런 우리 운동신경을 움직이는 그런 쪽이잖아요. 아마 예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틀거리고 얘가 잘 걷지도 못하고 했던 애가 최근에 영상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동작지능이 다 정립이 됐죠. 2족 보행, 4족 보행 다 정립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하나씩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각을 보면은 그다음에 얼굴 인식하는 것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마스크를 껴도 이제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고도화된 거죠. 고도화된 거죠. 이제 그런 시각 이제 완벽히 성숙했죠. 그다음에 음성.
이제 웬걸요 이제는 이제 음성인식률 96%가 넘어요. 다 알아들어요 이제. 예, 정확히 다 알아듣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위 대화 부분이에요. 자연어 처리 부분.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남은 미션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 회사인 오픈 AI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가 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인간의 그 두뇌가 신경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약 그 1000조 개의 신경망으로 돼 있거든요. 예. 10억 개의 뉴런하고 1000조 개의 신경망으로 돼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했던 게 약 100조 개 정도의 연결을 만들어서 흘려본 거죠. 그랬더니 얘가 사람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거. 10분의 1의 그 신경망만 가지고 네이버가 지금 1경계를 하고 있어요. 와, 그래요. 네, 지금. 누구죠? 그 왜 그 가수도 나오고 뭐 모델도 나오고 그렇죠, 아바타형 그렇죠.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인공인간은. 이제 그건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 기술이 그 크게 두 개의 기술이 있어요. 하나가 그 트랜슬레이션 기술이고 하나가 이제 제너레이션 기술인데 트랜슬레이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앞서 그러니까 좀 뭐야 그 초기 단계? 초기 단계 기술로는 그 딥페이크 같은 거. 근데 요게 요즘에서는 그 페이스 투 페이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로지라든지 또는 뭐 맞아요. 로지. 삼성전자 네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이 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너레이션인데 저희 같은 거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어주게 되면 완전히 아예 사람 얼굴을 생성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앞에 거를 약간 가사인간, 그 벌처 휴먼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예 생성해낸 아티피셜 휴먼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나를 표현하는 어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형태의 가상인간 이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내 대신 지금 해주고 있는 어떤 인공인간 나를 뭐 그대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인간은 지금 저희 마인드셋 기술로는 우리 저기 앵커님을 모시고 가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 4시간 정도를 촬영을 하면 2주 안에 동일한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목소리 톤을 갖고 말씀을 하는 그런 인공인간을 저희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들어와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보여질 때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뭐 나한테 체감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이게 이제 상용화가 돼서 산업화가 돼서 이런 것과 이 기술적인 진보와는 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부분에서 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좀 가능성이 앞으로도 훨씬 많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희한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희한한 걸 많이 하고 있더라도 그게 지금 바로 제품화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저희 수준의 AI 휴먼은 2D입니다. 2D여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2D인 거죠? 2D죠. 얼핏 봐서는 또 3D로도 보여요. 우리 그 인간의 눈이 약간 그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3D로 보이는 거지. 근데 지금도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기상캐스터의 기상 방송을 보면 실제 인간 기상캐스터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요. 턴을 하는데 턴을 할 수 없군요. 지금 아직 못 돕니다. 이제 아직 못 돌고 이렇게 15도 정도만 돌 수 있어요. 15도 정도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미 해결했죠. 3D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미. 근데 3D 모델이 지금 연구소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고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거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들을 뭐 저희가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고 이게 정말 시장에서 먹힐 것 같으면은 더 투자를 해서 이제 상업적인 그런 버전으로 만들고 이런 절차를 이제 겪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AI하고 휴먼 인텔리전스, HI하고 앞으로 이제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대표님은 보세요? 우리가 AI 휴먼 얘기를 하면은 네.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라.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일본이 한 10년 정도 앞에 가고 그렇죠. 있는데 각계 분야에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개발자들의 지금 급여가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런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소위 3D 업종 같은 거 아예 찾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저희 AI 휴먼이 1차적으로 대체하는 게 인간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단순 반복적이고 그런 소위 3D 업종에 대한 거.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AI 휴먼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아나운서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아나운서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KBS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재난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셔야 돼요. 여의도로 차 몰고 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방송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재정난 때문에 기상방송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거고, 그 인간은 좀 더 고도화되고 정말 인간이 할 만한 일로 더 본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가고, 지금 사실 저희가 대체하고 있는 일이 인간이 하는 그만큼 고도화된 어떤 학문적인 일이거나 예술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인즈랩을 통해서 또 이런 이쪽 인더스트리 통해서 우리나라 또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또 노력해 주시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오늘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이 분야를 쭉 이끌어 오신 대한민국 1등 기업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네.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네. 저는 항상 대답하는 답이 있어요. 저는 미로 찾기 생지처럼 네. 답을 찾아간다. 이게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걸 이해하면 절대 정할 되나요? 수가 없고 제가 뭐 책을 읽거나 누군가 강연을 듣고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한순간 한순간을 시장과 고객,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제품 만들어서 부딪혀보고 이게 과연 맞냐. 안 맞으면 그 뒤도 안 돌아보고 후회 없이 바로 돌아서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살아왔었고요.